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대박플러스 시즌3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양영석 멘토입니다. 시장이 월요일날 지난주에 강세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강세 분위기를 연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수는 이제 반납을 좀 했지만 그래도 강세 분위기를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 마켓하고 조금 다르게 글로벌 마켓이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 초에는 우리 시장은 좀 강한 모습, 약간의 조정,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별히 종목 중심의 코스닥 지수가 660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지난 주말에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연중 최고치를 이제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코스피 지수가 2050포인트를 상회하는 지수가 나왔다가 종가상으로는 조금 약간 후퇴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46포인트로 끝났지만 2040포인트대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월요일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에서 말씀드리는 시황에 관한 부분들은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특히 지수의 향방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죠. 예, 빅 이벤트 목요일 날 옵션 4월물이 만기가 됩니다. 특히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옵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거래일수로는 화, 수, 목 3일 거래일만 4월물에서는 남게 되고요. 어떤 이걸물 거래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롤오버라든가 또는 파생 상품의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걸물에 대한 거래도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의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코스피 2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을 해서 종합지수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는 신고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그 상태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종합지수에 관계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평가되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종합지수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시장을 선도해왔던 코스피 200 대형주 우량한 애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상승률이 좀 처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물 6월물이 베이시스가 상당히 강할 때는 지난 그 2주 전에 2주 전에 고가를 나갈 때 선물이 261.9까지 가면서 261을 상당히 넘어가는 굉장한 그런 화려한 시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내매도 불구하고 선물이 그만큼 가격을 지지난주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물량을 받는 그런 모습 좀 보였거든요. 참 중요한 그 시그널들이 좀 이번 주에 좀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자 이제 코스피 200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난주 금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시켜놨었습니다. 약 한 0.7%가 넘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움직임을 두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한다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별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종목을 딱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3%가 넘는 급등을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48만 원대가 시도가 됐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좀 이제 밀려서 147만 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만 2천 원, 2.4%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타 이제 한국전력, 자동차 부품, 모비스도 하락의 영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장중에 마이너스 가다가, 이제 플러스 보합으로 이제 0.5%로 끝내놨는데, 요렇게 보시면 은행권 약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시가총액 상위에는 들어오진 않지만, 업종으로 봤을 때 증권업이 지난주 주말에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여가지고, 증권 업종 전체가 최근 4주 동안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했던 업종은 건설업종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8%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대림산업이 7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약 5% 정도 업종으로 봤을 때 건설업이 굉장히 강한 5% 정도의 강세를 시연을 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와 건설주가 오늘 강세, 그리고 여타 자동차와 나머지 애들이 좀 약세, 이렇게 서로 믹싱이 되는 종합지수가 서로 힘겨루기 하는 그러한 형태로 좀 끝났다. 이렇게 코스피 200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오전에 강세를 보인 지수가 258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팔라인이 올라갔다가 상승 부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가 257 아래에 끝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늘 현재 10십자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자세한 말씀을 좀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만기 전략과 관련해서, 특히 옵션 4월 만기 전략과 관련해서 이 코스피 200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의 지금 현 상태는 이렇게 진단이 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하는 가운데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약 코스피 200으로 계산했을 때 255 라인이 되겠습니다. 255.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라인을 중심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의 일봉상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단과 하단이 폭이 진폭이 꽤 됩니다. 꽤 돼요. 꽤 됩니다. 위로 260이 넘고요.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하단은 251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라인까지는 3일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이 크다면 위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0이 위로 나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 쪽으로도 3거래일 동안에 옵션 4월물에 관계된 코스피를 예측을 할 때 250 아래로의 하단으로의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물에 대한 부분도 260 이상 콜 외가의 매도와 그 다음에 250 이하의 풋 외가 매도가 병행되는 양매도 전략은 구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따가 옵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당월물이 지금 3거래일을 남겨놓고 옵션 4월물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0.5% 이상의 변동이 나올 때에는 한쪽으로 수익률이 커져버리는 일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매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미 프리미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매도는 방향성 매매를 가미를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매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낸 옵션 4월물에 대해서는 이익을 관리를 해가면서 나가야 될 시점이지 추가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임할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만기 주간의 변동에 대해서 변동을 1% 이상의 변동이 나오게 될 경우는 양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한쪽으로 프리미엄이 급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줄어드는 프리미엄을 커버링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연간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에서 지금 지수 라인을 제가 봤을 때 20일 이동 평균 255,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255존의 중심 라인에 포인트를 일단은 맞춰놓고 굉장히 민감한 게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 변동의 그 속성으로 봤을 때 매도보다도 방향성을 가미한 매수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의 콜옵션에서 시세가 꽤 많이 났습니다. 5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번 접히는 1%의 변동이 나올 경우, 뭐 이틀 동안의 1%든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라도 또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상세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투자자별 매매를 제가 이렇게 종합을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 옵션과 관련해서 종합지수와 관련해서 또 코스피 200과 관련해서 선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매매에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 나와 있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현물 매도의 주체는 투신이 1000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오전장부터 오후 들어서까지 약 한 500억 정도 5, 600억 정도 이렇게 현물 매도가 있었는데 막판에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매도는. 그런데 반면에 오전과 달리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3,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서 꽤 하루 중에 규모로는 좀 강력한 매도가 구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물 매수의 주체는 연기금이 되겠고요. 현물 매수, 연기금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투신이 매도를 했다. 나머지는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증권사가 매도, 보험사 매도해서 전반적인 기관들은 매도 쪽에 있었는데 연기금만 10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3,600억 정도의 매도가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로 순매수를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었는데 장중에는 4,000억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후반전에 주에 대한 부분의 부담감 때문에 한 2,000억 정도를 줄이더라고요. 그냥 오늘 3,600억 매도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틀 동안에는 선물 매도가 금액적으로 선물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큰 이유는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 S&P 선물이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오늘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입니다. 유럽 시장은 오늘 이제 휴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홍콩 시장이 수요일까지 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의 지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이 특별히 고용 지표가 안 좋아서 그러한 부분을 과연 하락으로 반영을 시킬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좀 뒤로 연기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할지 이러한 부분이 상세를 나타날지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 시장에 촉각을 좀 많이 곤두세우는 편인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약간 리스크 관리를 좀 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4월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잘 시장을 읽어야 될 순간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물 선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물 선물은
금요일 날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1.5대가 넘었었습니다. 1.65인가 이렇게 나갔었는데 콘텐고로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코스피 200에 비해서. 자, 오늘 코스피 200부터 한번 점검할게요. 코스피 200은 257이 하회를 하는 지수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이 256.9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6월물 선물 가격이 257.95, 0.4가 하락을 했습니다. 0.4가. 자, 장중에 오늘 시가는 257.90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과도하게 높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반영을 시키면서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서 잠깐 아래쪽으로 갔었습니다. 257.55까지 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고가로 바꿔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259.35까지. 자, 259.35는 최근 지난주에 보였던 선물 고점을 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난주에 보였던 고점 가격이 정확하게 259.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가를 터치를 하고 선물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는. 그래서 오늘 상당 부분이 진폭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꼬리를 쫙 달아놓는 도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십자. 그 위에 꼬리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차트를 분석을 할 때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장 베이시스가 1.02로 끝나게 됐거든요. 자, 1.02로 끝났고 괴리율이 0.06이다라는 오늘 하루 종일 시장 베이시스가 좀 눌린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었고요. 이 시장 베이시스를 앞으로 좀 읽어야 될 게, 이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질 때는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옵션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물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자, 옵션 4월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 기준가가 지금 이제 코스피 200이 257.5가 하회를 했죠. 자,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등가는 이제 257.5로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지난주에 급등을 했던 콜 프리미엄은 완벽하게 콜 외가들이 거의 다 반납을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푸 프리미엄을 보면 등가 프리미엄이 조금 살아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제가 아까 코스피 200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느 쪽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옵션물에 대해서 이번 주에 대응이 좀 가능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지금 257.5를 기준으로, 자, 코스피 200이 지난주에 저점이 255가 하회를 했었습니다. 하회를. 자, 그러면 지난주 저점에서 이번 주에 움직였던 그 포인트가 1% 남짓 되는데, 1%를 만약에 움직이게 될 경우, 1.5%가 움직이게 될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255를 하회하게 될 경우에 풋에서 프리미엄이 급하게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렇게 만기를 임박해가지고 이 한 칸에 있는 요 정도 255 내지는 252 여기까지가 위험 구간입니다. 위험 구간. 이것을 만약에 매도로 임했을 경우에 좀 당황스럽게 되는 그런 이쪽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콜 외가를 이렇게 매도를 하면 이제 프리미엄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들어갔을 때는 좀 불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의 전략은 아마도 252 라인까지 아래로는 열려있게 되기 때문에 풋 매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자, 콜 같은 경우는 260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의식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60이 위로
위로 갈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하고 오늘 그 시세들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쪽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한번 여타 글로벌 마켓의 분위기에 따라서 물량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을 약간 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 특별히 그 얘기는 뭐냐면 품매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특히 당월물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내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갭하락과 갭상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 말씀드린 코스피 200 지수 255를 기준으로 아래쪽 약간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풋프리미엄을 조금 키워갈 수 있는 부분에 약간 염두를 두고 무게중심을 약간 두고 전략을 짜가는 것이 합리적이겠고, 자, 특별히 만기 주간의 옵션물에 대해서 매도로 임하실 경우에는 3일 동안에 급격하게 벗어날 수 있는 매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금액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그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이 좀 안 되는 범위, 가까운 범위, 보통 두 칸까지 움직입니다. 지수로 봤을 때 1.5%가 되면 약 두 칸 정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200과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4월물 옵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전략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거래 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파생 상품의 기초로부터 해서 선물의 개념, 그다음에 이제 선물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관계된 거래 제도, 코스피 200과 관련된 거래 제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실제적인 주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오늘부터 좀 몇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증거금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주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문을 넣을 때, 주문이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문 실수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행 거래소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각 증권사별로 HTS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물 매매 같은 경우, 특히 옵션 매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민하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뭐 한 5분 사이에 선물이 뭐 한 0.5% 정도는 그냥 뭐 순식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로 따지면 그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 옵션 만기 주간이 있는 이런 주간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갑자기 뭐 플러스가 뭐 한 20, 30% 갔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20, 30% 가는데 굉장히 변동률이 심합니다.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아침에 플러스 돼 있던 게 잘 나가서 막 수익도 많이 나고 있던 게 뭐 오후에 가서 막 저기 뭐 그냥 이렇게 하락으로 확 내려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의 제도라든가 대응하는 방법들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외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선물 시세가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 시장이 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떤 루머라든가 어떤 외적인 어떤 악재라든가 이런 돌발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갑자기 사정없이 선물이 그냥 버버버버버 그냥 한 2% 정도가 순식간에 움직이는 그런 영역들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2% 정도면 선물로 5가 넘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5 이상으로 그냥 한 방에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주문이 늦은 사람들은 주문을 내려고 딱 내는데 이 체결이 안 되는 체결이. 그러니까 이걸 주문을 익숙하게 내시는 분들은 딱 보고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뭐 갑자기 막 큰 변동이 일어난다. 이럴 때 일단 내가 리스크를
피해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시장가 주문을 그냥 막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 모릅니다. 그래서 주문을 멍하니 있다가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어쨌든 이미 주가는 선물 지수가 5 이상 차이 나면 자산이 엄청 차이가 나버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주문 거래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일단 거래소 제도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한국거래소의 공식 휴장일, 선물거래 제도 중에 한국거래소의 공식 휴장일입니다. 자, 쉬는 날. 자, 이날은 쉽니다. 자,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은 다 쉽니다. 자, 은행이 문 닫는 날, 관공서도 문 닫죠. 관공서가 공휴일 규정에 의해서 쉬는 날은 다 공휴일이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자, 5월, 현행은 5월 1일로 돼 있죠. 이번 달도 보니까 휴일이더라고. 금요일인가 그런데. 근로자의 날 쉽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전부 다 쉬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12월 31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이 12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앞으로 하나 땡깁니다. 하나 땡겨서 쉽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 그러니까 이게 12월 3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12월 30날을, 이날을 쉬는 날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인 경우에 주식시장 휴장일 정한 주식시장 휴장일 때 당연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거래도 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두실 분이 이제 돈육 선물 같은 경우 돈육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축산물 도매 시장의 가반수가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래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공식 휴장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이제 주문 위탁 증거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위탁 증거금 아주 간략하게 주문에 필요한 것만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증거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증거금만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거금 중에서 위탁 증거금, 주문 낼 때 위탁 증거금인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맨날 계산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에서 딱 찍어 보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선물을 내가 지금 증거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다 컴퓨터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6월물 자, 이 한 계약의 지금 가치 이걸 갖다 위탁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계약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250점 선물이 25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자, 승수 50만 원을 곱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위탁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한 계약이니까 1억 2,500만 원이 위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위탁 금액이 되는데, 이 코스피 200 6월물 250.002포인트 매수는 최종 거래일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에 관계없이 250.00포인트로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주문 위탁 증거금이 필요하다. 자, 이제 요거 한 계약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계약을 기준으로. 자, 위탁 증거금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행 15%를 적용을 합니다. 요게 아마 지금 거래소에서 규정을 좀 바꿔서 이거 아마 지금 5월달, 6월달 가면 그 주식 거래 제도에서도 상하한가 폭을 지금 30%로 상하한가 폭을 지금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증거금률도 떨어지게 되는데 아마 10%로 지금 변동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행은 일단 15%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억 2,500만 원에
자, 1억 2,500만 원에 15%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넘어가 볼까요? 자, 증거금이 얼마가 필요한가? 계산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증거금이. 자, 15% 계산을 해서, 자, 250포인트 50만원 한 계약 곱하기, 자, 증거금인 15%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1,875만원이 증거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1,875만원, 1억 8천 있으면 10계약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10계약. 1억 8천 있으면 10계약. 자, 이제 계약수를 제가 늘리는 이유가 이제 한 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계약 기준 했을 때, 주문 위탁 증거금은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필요한 금액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필요한 금액이 전액 현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대용일 수도 있고요. 이 대용으로 하는 것, 내가 있는 자산, 어떤 자산에 대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자산은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거래소 규정에 있는 만큼 이 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현금이 몇 프로는 꼭 있어야 되고 대용은 몇 프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증거금만 따로 제가 증거금만 따로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15%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주식 대용가로 있어도 되고 현금률은 약 한 40% 정도 현금이 아마 규정을 보면 그 이제 현금은 몇 프로가 딱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875만 원 한 계약을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한 계약 일단 매수할 때로 계산했을 때 15%의 증거금이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될 거. 딱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승수 50만 원만 곱하면 되고 무조건. 자, 선물 지금 포인트에 가격 승수 50만 원을 곱하고 요거는 옵션도 동일하다 그랬죠. 옵션도 50만 원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위탁 증거금률 15% 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1,875만 원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계좌를 개설을 할 때 선물 계좌를 이제 계좌 개설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또 옵션 거래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내용도 이제 시간이 될 때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에 지난 12월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 보호제도 이제 소액 투자 보호제도를 하면서 규정이 좀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선물옵션 시장에 신규 진입이 내가 지금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선물 계좌를 개설했다 그래서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옵션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담당 금융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융 당국자들이 이걸 결정을 할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걸 양경석 멘토한테 이거 물어보고 해야 돼요. 이 소액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 있죠. 주식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 주식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박탈시켜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언밸런스, 소위 해서 공평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말로는 소액 투자자 보호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공식적으로
자금을 인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그 큰 손들은 전부 다 공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주식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식을 사든지 팔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팔아야 돼. 그러면 이 비용을 해지하기, 이걸 비용을 갖다가 내가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선물 옵션을 이용하는 이러한 권한을 주식 투자자들한테서 뺏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지난 12월 31일 날 시행한 제도는 한국의 증권시장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해야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한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선물옵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양형사 전문가 한 사람뿐입니다. 이건 고쳐야 돼요. 이거 금융당국에서 이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거 빨리 어느 정도 파생 상품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역량이 안 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자꾸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지, 제도 자체가 선진시장으로 가는 걸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는 굉장히 금융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분명히 짚은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금융당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연말에 선물옵션 거래제도 그것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진입 장벽을 높여놓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한 부분을 신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뺏어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바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 주문 위탁 증거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최소, 그러니까 주문이 일단 들어가려면 계좌에 선물 주문이 들어가려면 무조건 1,500만 원 이상의 예탁금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예탁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1,500만, 전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없을 때라도 옵션 거래도 옵션 매수 거래 전용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규정이 조금씩 까다로워집니다. 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시장 자율에서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관해서는 좋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 예탁금 제도 이 부분은 1,500만 원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문 위탁 증거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가 1,500만 원이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적인 주문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체결을.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증권회사의 HTS 선물을 매수하는 화면과 매도하는 화면들이 이런 식으로 거의 유사하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선물 여기 이제 12월물 돼 있는데 이제 6월물 이제 코스피200 6월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시가하고 그다음에 미결약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시가는 얼마고 저가는 얼마고 고가는 얼마고 제가 선물 아까 보여드렸듯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매수 화면이 있고 매도 화면이 있죠. 자, 매수를 클릭하면 매수가 되는 거고, 매도를 하면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호가창에 보면 이렇게 팔자 호가들이 쫙 나와 있고 사자 호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51.20에 높게 팔겠다는 거고, 그 잔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잔량이. 사자 잔량, 팔자 잔량.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살려는 거 최우선 매수 호가. 이걸 최우선 매수 호가라고 얘기합니다. 최우선 매수 호가. 그다음에 요거는 최우선 매도 호가가 되겠죠. 자, 호가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를. 뭐냐? 주문 유형이라고 있는데, 주문을 내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이렇게 지정가, 그 다음에 시장가, 그 다음에 조건부 지정가, 그 다음에 최유리 가격.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주문을 낼 때 요걸로 할 건지, 요걸로 할 건지, 요걸로 할 건지, 요걸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문님. 이거는 어느 증권사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거래소 제도에서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수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인 증권사들 시스템에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가격, 최대 매수 수량이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보통.
수량이 10개 이렇게 수량 몇 개 이렇게 하는데 요 옆에 보면 옆에 칸에 최대 매수 수량 해서 가격을 딱 치고 내가 몇 개 살 수 있나 딱 클릭을 해보면 최대 매수 수량을 딱 클릭해보면 그게 딱 뜨게 됩니다. 뭐 10개를 살 수 있다, 15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액 따로 계산 안 해도 이게 누르면 됩니다. 증거금 따로 계산 안 해도 최대 매수 수량들이 일반적으로 다 뜹니다. 매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매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가지고 있는 걸 청산하는 그 수량도 뜨지만 신규 매도에 대한 부분도 뜹니다. 매도 총 수량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주문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호가창입니다. 호가창. 호가창이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뜬다. 이게 매수, 매도다. 자, 이제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251.05에 300개가 팔자가 있고요. 그 위에 225개, 228개, 200개. 아, 이게 좀 수량들이 이렇게 팔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사자를 보면 120개, 144개, 176개, 163개, 110개, 뭐 이렇게. 팔자가 좀 많죠? 팔자 수량이 사자 수량보다 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좀 주가가 약간 좀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7, 전일 대비해서. 전일 종가가 252.7인데, 오늘 뭔가 지금 증권시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안 좋아가지고 선물이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팔자가 좀, 호가에 팔자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사자가 좀 팔자보다 좀 적은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자 주문을 한번 오늘 지정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사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지정가하고 오늘 시장가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가로 주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지정가는 가격을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해서 주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197 계약을 251.00에 팔자가 있습니다. 팔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자 가격을 넣는데, 사적을 가격을 넣는데 이 가격으로 할 건지 이 가격으로 할 건지 내가 딱 정하는 겁니다. 가격을. 자,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을 딱 정해서 여기다 사자를 넣었어. 250.9에 사자를 딱 넣으면 이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는 체결이 안 되겠죠. 내가 사자를 이 가격에 딱 넣으니까 그 가격에 와야만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다 사자를 넣었는데 여기 체결이 안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매도 호가가 지금 197개가 팔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정가는 장점이 내가 가격을 딱 정해서 이 가격 아니면 난 안 사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안 오면 체결이 안 되는데, 자, 불리한 건 뭐냐면 상대 호가가 유입시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죠? 안 오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불리한 가격에는 내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는 체결이 안 되지만 단점은 뭐냐면 그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대기해야 된다. 이게 단점이다 이겁니다. 그럼 지정가 주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땅 클릭 한번 해봅시다. 자, 주문을 넣습니다. 요게 197계약 팔자가 있는데 내가 가격을 얼마에 살려고 그러냐? 지정가 주문을 251로 251.00에 200계약을 딱 사자 주문을 딱 넣습니다. 자,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251.00에 197계약만 팔자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자, 200개 주문을 넣었죠? 자, 그런데 체결이 어떻게 됩니까? 예. 197개 있었는데 197개는 들어왔고 사자 사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개 중에서 안 들어온 게 3계약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최우선 매수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 가격 안 오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내 걸 이제 3계약은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다시 떨어져서 250일까지 딱 찍어주면 요 3계약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가 주문은 가격을 내가 딱 정해서 그 가격을 찍는 수량이 있을 때 체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매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 매매 체결을 할 때 이 원칙대로 체결을 시킵니다. 딱 두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자, 가격 우선은 매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높은 호가가 우선하고요. 매도의 경우는 낮은 호가다. 자, 가격이 우선이다. 가격 높이 제시하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자,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게 먼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우선. 같은 가격이다. 같은 가격에 주문을 했는데, 자, 먼저 주문한 순서대로 체결시킨다. 같은 가격에서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아주 많이 없을 때,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 단위 가격을 통해서 대량으로 주문하는 체결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협의 대량 거래 제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 08시부터 09시까지, 그 다음에 장 끝날 때, 자, 3시 5분부터 3시 15분까지 10분간 단일 가격 경쟁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때는, 가격 우선 원칙에 의해서 딱 하나의 호가로 체결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단일 가격 경쟁에서도 가격 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종가가 나왔을 때, 그보다 높은 가격이 먼저 다 체결이 되는 거겠죠. 사자를 주문 넣었을 경우.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시장가 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 주문. 지장가 주문 이제 했고요. 자, 시장가 주문은 뭐냐면, 지금 가격으로 그냥 수량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수량만. 가격을 내가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는 수량을 가장 빨리 체결을 하게 되겠죠. 자, 시장가. 여기서 지금 이 호가에서 시장가 주문, 내가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시장가 매수, 100계약. 시장가 호가 매수 100계약 주문을 딱 넣습니다. 그러면 197계약 팔자가 있었기 때문에 100계약 모두 그냥 체결이 됩니다. 얼마의 가격에? 251.00의 가격에. 그런데 이건 호가별 매도 잔량이 많은 경우고요. 자, 호가가 매도 잔량이 적을 경우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251.00에 10계약, 5계약, 30계약, 100계약 이렇게 호가들 쭉 있습니다. 이 매도 잔량이 좀 적은 경우죠. 그죠? 적은데 100계약을 내가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냈어요. 그러면 251짜리 사지고 10개. 그 다음에 251.05짜리 5개 사지고 251.10짜리 30개 사지고 요것 중에서 일부 체결되고 이렇게 체결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시장가 주문을 냈을 경우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사자고 100개를 사자고 딱 냈는데 팔려는 애들이 이렇게 위로 있기 때문에 호가에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시장가 가격은 아주 급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러한 불리한 단점들이 있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불리한 가격으로 시장 가격은 체결되는 경우가 좀 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좀 급하게 왔습니다. 지정가 주문이 있고 시장가 주문이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지정가 주문으로 좀 느긋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수도 몇 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급하게 움직일 때, 시장이 급하게 움직일 때는 시장가 주문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조건부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아주 실제적인 거래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주문을 어떻게 넣는지, 주문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탁 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심도 있게 나오고, 오늘 말씀드린 코스피 200 예측과 더불어서 이번 주 옵션 만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